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죠. 자, 월급쟁이의 가장 큰 단점은 뭘 것 같으십니까? 자, 사업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월급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자, 크지 않는 월급.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더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 아무리 더 열심히 한들 열심히 안 한들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그 부분이 동기부여가 좀 많이 부족하죠. 자, 월급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이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월급 구조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온다. 작으면 작을수록, 사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즉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보상이 따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 월급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높아지는 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월급쟁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도 같은 월급쟁이 입장으로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생각하는 바가 좀 있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월급쟁이, 이 단점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작다라는 것이죠. 자, 월급이 작은 것만큼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작지만 장점이 있다. 자, 그 장점은 뭐냐면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사업을 성공하는 거에 비해서 그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서도 고정적인, 안정적인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쟁이를 속히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안정성이 있다. 안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안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월급쟁이는, 직장인은 안정성인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 보장 되나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년 보장 4,5정 얘기가 있고요. 뭐 그 정도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근무를 하는 이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있어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차장으로 어느 정도 머물렀는데 진급을 계속적으로 부장으로 진급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곧 그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그러니까 진급 부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그 진급을 누가 시키냐면 그 윗선에서 시키는데 그 윗선에서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급을 못해서 자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월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해야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이라는 그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안정적이라는 그 포션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그 안정의 환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월급이 한 달에 일해서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한 달 지나면 받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흥청망청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개념이 한 달마다 그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쓴다고 하더라도 한 달 있다가 또 들어온다는 그 마인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은 월급쟁이 앞에가 붙어 있습니다. 자본론. 두 가지를 분석을 한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왜 부자가 못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중앙북수에서 나온 책인데요. 사실 직장 생활이라 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월급은 노동력의 가치로 노동력의 가치로 결정된다. 즉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내일도 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월급 형태로 받는다. 자,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월말이 되면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달 생활비를 월급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노동자는 내일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한 달에 서너 번은 술집에 가서 기분을 풀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술값도 필요 경비로 계산되어 월급에 포함된다. 우리의 월급은 이렇게 필요 경비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월급쟁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월급은 부자가 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자, 노동력에 따른 가치를 받아서 그렇게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럼 재생산하게끔 필요한 그 경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와닿죠.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 마르크스라든가 아담 스미스 굉장히 한 100년도 훨씬 더 지나 있는 그때부터 탄생했던 자본주의 부분들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시각에 근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것은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회의하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발전시키고, 회사도 발전시키고, 크게 얘기하면 역사도 발전시키는 것이니